오늘은 미국 주식 이것만 기억해라의 저자 이규태님을 모시고 좋은 의견을 한번 들어볼 건데, 이규태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고요. 재활의학과 전문입니다. 지금 병원 운영한 지 15년 됐고, 개인 투자자는 한 2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침체나 경기 위기를 한 4번 정도, 98년부터니까 IT 버블까지 한 4번 정도 겪어와서 상당히 개인 투자자로서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어서 이 책을 내게 된 계기는 개인 투자자가 자본가들이나 또는 그 금융 통화자들한테 좀 학살돼서 좀 피해를 입지 않는 방식을 좀 고민을 해보다가 좀 집필을 하게 됐고요. 저는 개인 투자자니까 애널리스트나 뭐 펀드 매니저나 이런 전문가분들하고 다르게 개인 투자자적인 입장에서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투자자적인 입장을 좀 책으로 집필해 보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일단 책을 쓰신 이유가 책으로 돈 벌겠다 이 생각보다는 버킷리스트이셔서 책을 쓰신 건데, 어떻게 보면 개인분들한테 알려드린다거나 아니면 개인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더 크시겠어요. 이제 저랑 똑같이 이제 돈을 벌거나 자금 운영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제 이제 하나의 버킷리스트를 해서 했는데 쓰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보시고 좀 좋게 봐주셔서 한번 책을 내보자 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 개인 투자를 상당히 오랜 동안 해보면서 시장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코덱스 200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계속 투자를 해보는데요. 코덱스 200 이기기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종목 분석하기도 쉽지 않고 시장 분석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일단 쓰게 됐고요. 우선 이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부분 유튜버나 뭐 이런 경제 뉴스에서 경제 초입 단계, 침체 초입 단계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침체 초입 단계에서 한 3번 정도 겪었거든요. 98년도 때도 한번 겪고, 2000년대 초반에도 한번 겪고, 97년, 8년 때도 겪고, 지금 그런 상황과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는 거는 한 번 조정을 크게 한번 맞은 상황에서 이제 침체 초입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침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침체를 사람들이 대부분 몸으로 겪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경제 활동을 하는 20년, 30년 동안에 침체는 한 번 정도를 겪었는데 직접 경영을 하거나 직접 침체를 맡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침체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니까 침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고 앞으로 시장 상황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체는 이 GDP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게 연속된다는 걸로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실직을 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가계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소비도 줄어들고 그다음 현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생활고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이때 상황에 여유 자금이거나 뭐 대출 자금이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주식시장, 자본시장하고는 별개 문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때 그때 뭐 자본시장은 일시적으로 뭐 반토막이 나더라도 그분들이야 견딜 수 있지만 개인 자산가, 개인들은 견디기가 상당히 힘든 시기가 온다. 그래서 개인들이 투자를 조심해야 되는데 경각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요 기회에 침체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시장 상황은 지금 침체 초입인데 아마 침체 초입 단계에서는 일정 부분 좀 증시가 반등을 하거나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 실업률이 급격하게 치솟는 순간이 오면 물론 이제 미국 실업 수당 청구나 뭐 실업률을 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거의 직면해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이런 침체를 겪으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복기를 해주시면 투자자분들이 들으셨을 때 좀 와닿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 계셨었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말씀해 주신다거나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침체를 크게 이제 제가 2번, 뭐 3번, 4번 정도 있지만 우선 98년도 침체 때는 주변에 뭐 어르신들 많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뭐 3분의 1 토막 났고요. 그때 당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0평대가 1억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5천만 원 정도 했고요.
그때 뭐 3, 4억 정도 하던 게 1억 됐는데 그 당시는 아무도 이제 오래돼서 지금 거의 30년 좀 지났죠. 그리고 2007년도 때도 집값이 거의 3분의 1 토막에서 반 토막 정도 났는데 그때는 한 5년 정도 집값이 회복을 못하고 제 친구들이 이제 그때 한참 집을 살 텐데 그 이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로 고통을 받았거든요. 뭐 그거를 다 잊어버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좀 퇴임을 하고 지금 영끌족이 주택을 사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게 금방 금리만 내려가고 침체가 지나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상당히 오랜 동안 침체가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연준이 바라보는 관점은 금리를 쉽게 내려줄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연준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뭐 돈의 가치가 유지가 돼야지 연준도 유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할 건데 금리를 쉽게 떨어뜨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침체를 저도 이제 겪었을 때 생각해 보면 주식시장에 막 대형주들이 그 당시 15%막 하한가 막 가고 그다음에 반등하다가 또 하한 가고 하면서 1, 2년 내내 쭉 떨어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물렸던 사람들이 있죠. 이제 반등이다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에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뭐 주식 얘기만 나와도 네 진짜 예 엄청나게 심한 그런 시기가 침체인데 지금 이제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걸 가지고 침체라고 예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침체를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 건데요. 이제 주변에 엄마 아빠 용돈을 타고 지내는 젊은이들은 뭐 이제 대출 받아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직접 노동시장에 참여를 안 하는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네, 아마 이제 엄마 아빠가 힘들어지고 용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마 실감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침체를 경제활동 기간 중에 상당히 오랜 동안 이제 저는 바로 경제활동 중에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로 침체를 맞이했기 때문에 주변에는 한 5년 정도 상당히 어려워했는데 금방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1, 2년 정도의 침체가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한번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침체가 왔을 때 과거에 어떤 고통이 있었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걸 좀 대비하는 차원일 수도 있고 보통 그런 게 좀 큰데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 침체가 안 온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제 저점이다 생각하고 막 매수를 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뭐, 어떻게,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어, 뭐, 틀리든 맞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네네, 자기 네, 생각이 있고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네네. 포함해서 이제 해주실 조언 있으시면은 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침체에 대한 실감을 우선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침체가 오면 일단 현금이 다 소진되거든요. 소진될 때까지 아마 침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이 뭐 지금 유대인들이 움직이는 연준이 뭐 거의 미국을 100년 가까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 미국하고 연준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준은 채권자고 미국 정부는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준은 아마 상당 기간 아마 침체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침체에 와야지만 노동시장이 붕괴가 될 것이다. 붕괴가 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다 잘 안 믿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생활할 수 있는 현금을 좀 일단 확보를 해야 된다. 생활비를. 뭐 생활비까지 전부 투자를 넣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한 2년 정도의 생활비는 좀 준비를 하고 이후에 금융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뭐 대출해가라고 전화가 계속 올 때가 오거든요. 그때부터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파트 담보대출 해가라고 전화가 계속 오고 뭐 사업해가라고 사업자금 대출을 계속 해준다고 연락 오고 그때 해도 좀 늦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은 마지막 좀 시장이 괜찮거나 조금 어느 정도 유지될 때는
좀 현금을 좀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대응해야 될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침체가 온다거나 그렇게 하고 나면, 아니면은 당장 지금이라도 어떤 산업이라든가 어떤 업종 뭐 이런 뭐 그런 쪽으로 하면은 개인들이 괜찮을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침체가 온 다음에 이제 미국이 아마 경기를 다시 부양시키려고 아마 이제 달러를 풀 때 유동성을 공급할 때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어느 정도 살려줄지를 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자동차, 2차 전지, 배터리, 반도체, 뭐 조선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아마 어느 정도 시장이 좀 회복할 시점에 모든 종목들이 좀 제조 부분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도 괜찮고, 아니, 현대라고 얘기하기 그런데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전부 다 때 한 번쯤 꺾인 다음에 다시 회복할 때는 결국 우리나라 전통 사업들이 다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지금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저는 2022년 3월부터 지금 거의 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낼 당시는 2021년 6월인데요. 집필할 당시가 2020년 12월이니까 벌써 2년이 좀 더 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미국이 계속 유동성을 풀고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파월이 얘기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장 상황이 펼쳐지겠다라고 예측을 해서 이제 많은 부분 투자를 했고요. 이제 파월이 금리를 좀 올리겠다, 빠르게. 그리고 위축시키겠다고 선언했을 때가 이제 2022년 초반 정도쯤이었는데요. 아마 2022년 초반쯤에는 대부분 엑시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현금만 가지고 있고요. 뭐 다 예적금이죠. 예적금만 가지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병원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병원 유지하는 데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의 많은 그 부자 또는 투자 고수분들하고 좀 의견이 같으신 것 같아요. 고수분들, 뭐, 그리고 자산가분들은 딱 들어가야 될 때, 확률이 가장 높을 때,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되고 성장할 때만 투자를 하고, 이거 조금 아닌 거 싶다. 그럴 때 보통은 말씀하신 대로 연준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올 때는 빠져나와서 집중하고 있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게 아마 개인 투자자들, 일반 개인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들은 항상 그 주식시장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고, 올라간다는 소리만 들려도 막,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자산가 분들은 아무래도 오히려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될 때,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그 가난할 때도 있었고, 이제 처음 투자를 할 때는 돈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를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이제 부자들을 조명하기 때문에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도 쓰고 선물도 하고, 코인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인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근데 좀 어렵죠. 아무래도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큰 자본가들이 움직이는 거랑 이제 작은 자본이 움직이는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지금 그 작은 돈이라도 지금 좀 유지를 해서 이걸 생활비에다 충분히 쓰고 다음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회가 아니다. 그럼 부동산도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항상 저점에서는 연락이 수도 없이, 그, 맞습니다. 예, 네. 그 미분양이 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대출도 되고, 그러니까 전세가율이라 그러죠. 뭐 갭으로 해서 뭐 한 10%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이 집 사실 수 있으니까 사세요. 사세요. 이렇게 막 연락이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항상 네네. 지나 보면 그럴 때가 항상 네네. 최저점이었고, 그런데 네네. 그 부동산도 혹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은 사실 이제 정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부동산은 국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지금 국가가 이제 부동산 부양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미봉책이라 생각이 되고 조금 더 어려워진 다음에는 오히려 부동산을 좀 쪼거나 중립 부동산 정책을 취할 때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부동산은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어느 정도 서민들이 이겨낼 수 있는 금리냐. 만약에 뭐 5%대 금리에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렵죠. 5억만 빌려도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니까 우리나라 평균 가구당 소득이 500에서 700 정도라고 예상이 되면 이자 부담이 100만 원 이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한 2%, 3% 금리에서는 한 100만 원이면 한 2억, 3억 정도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이제 그런 정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큰 부동산들은 이제 좀 다르죠. 100억, 200억 뭐 이런 상업용 부동산들은 완전히 좀 이 뷰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되고, 우리 서민들이거나 아니면 일반 중산층 입장에서는 10억 정도 아파트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이자 부분, 만약 예를 들면 4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 그럼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이자 부분이면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2.5% 이하로 충분히 좀 떨어져요. 대출 금리 기준으로는 3% 정도, 기준금리 1.5%에서 2% 정도 떨어져야 좀 부동산에 대한 시장이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뭐 한 20, 30대, 20대 아니면 30대 초반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하면은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조언을 해주시면 초보분들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 노동소득이 일정 부분이 있고 이제 하신 분들이 여유 자금으로 하면 뭐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 스파이 그 S&P 500 지수 추정하는 데다가 적립식으로 계속 넣으면 검증된 방식이거든요. 매달 100만 원씩 S&P 500 지수 추정하는 어떤 상품을 투자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방식이고 연금이나 뭐 대부분 그 큰 자산을 움직이는 포트폴리오도 그보다 더 좋은 투자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S&P 500을 추정하는 그 지수 ETF를 적립식으로 사는 게 아마 제일 좋은 방식이 아닐까. 그거는 지금도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쌓여도 저는 S&P 500을 이기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쌓여도 저는 앞으로의 투자 방식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거나 조금 침체가 좀 회복이 되면 S&P 500에 넣을 생각입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자산 규모가 커졌을 때는 네, 솔직히 점점 자산 규모가 커질 때는 지수를 이기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올라갈 것 같다 생각하는 종목이 있어서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분산해서 제가 뭐 10%만 넣어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거에서는 수익이 나고 어떤 거에서는 좀 떨어지기도 하면서 절대 평균 수익률 잘 나와도 S&P 500 네, 그거 나오기 힘들 때도 좀 많고 특히 나스닥 따라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워렌 버핏도 10년 동안 계속 저왔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자산 규모가 좀 커졌을 때는 확실히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규태 작가님, 이규태 원장님이시죠. 말씀 잘 들었고, 또 기회 되면 다음에 또 연락 주십시오. 예, 의견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